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 초에 필요 없는 전자제품이 생겨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고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팔다 안 팔려서 결국 헐값에 처분하긴 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경험을 처음 하고 나니 이게 은근히 재밌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고거래하면 사기당할까봐 걱정도 해야 되고 다짜고짜 가격부터 후려치는 사람도 있었고 포장에 택배까지 제가 해야 했어서 솔직히 버리면 버렸지 중고로 처분하는 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충분히 구매자를 찾을 수 있고 거의 구매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와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급기야는 집에서 안 쓰는 잡다한 것들 전부 푼돈이긴 하지만 처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팔 게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뭘 팔고 있는지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그냥 관심 있는 물건들도 하나씩 사고 있었고요. 생필품 같은 것도 싸게 구할 수가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누가 집에 왕거미가 들어왔다고 해서 잡아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잡아만 주면 살해한다고요. 저는 군대를 완전 최전방으로 다녀와서 곤충 같은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 잡아주고 10,000원이라니 솔직히 끌리더라고요. 후다닥 연락해보니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쉽더군요. 이런 건 선착순이니까 뒤늦게 발견한 제 잘못이지요.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심부름 같은 거 대신 해주고 돈을 받아도 좋겠다 싶었고 벌레 잡아달라는 게 검색해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키워드에 심부름, 벌레, 해충 이런 걸로 설정해놓고 글이 올라오자마자 자동으로 알람이 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종종 알림이 울려서 확인해보면 벌레 퇴치용품 이런 걸 파는 글만 올라오고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우연찮게 확인을 했는데 무려 20,000원에 바퀴벌레 한 마리 퇴치해주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글 올린 사람이 급한 대로 반찬통으로 엎어놓았는데 어떻게 치우지를 못하니 치워만 달라는 손쉬운 부탁이었고요. 거기에 집까지 가까워서 제가 재빨리 연락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자였는데 무슨 구급차 부르는 것 마냥 빨리 좀 와달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곧장 그 집으로 찾아가니 문 앞에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처자가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발견한 건지 옷차림새가 굉장히 차려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눈치채고 벌레 잡아주러 오신 분이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말하고 그녀한테 인사도 하고 좀 작업 좀 걸어볼까 했는데 그녀는 앞뒤 다 자르고 제발 빨리 좀 잡아달라고 울먹이더라고요. 못 잡으면 자기 오늘 집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원룸 빌딩 반지하층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낡기도 했고 반지하라 벌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겼더군요. 저도 자취 경력이 꽤 돼서 아는데 이렇게 습하고 어두운 곳은 벌레들이 안 꼬일래야 안 꼬일 수 없는 구조였지요. 방 안에 들어가니 침대와 책상 사이에 뒤엎어져 있는 바퀴벌레가 딱 보이는데 세상에 제가 제 인생 살아오면서 봐온 바퀴벌레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커다란 녀석이었습니다. 크기를 보니 집바퀴는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정말 웬만한 곤충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저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뒤엎어진 반찬통 안에서 탈출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반찬통이 다 들썩거릴 정도였으니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반찬통을 들어서 저 녀석을 집어 올리는 순간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방문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리만 계속 지르고 있었고 그녀한테 뭐 안 쓰는 책이라든지 바로 터뜨려 없애버릴 만한 도구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녀가 TV에서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알을 깐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포해서 밖에다 버려달라는 어려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는데 더러운 거 꾹 참고 20,000원이면 솔직히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것도 드물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맨손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반찬통 한쪽을 들어서 과감하게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촉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아직도 역겨워서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아무튼 그녀한테 잡았다고 잡은 거 확인해보겠냐고 손을 번쩍 들으니 그녀가 꽤 괴성을 지르면서 저만치 떨어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밟아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녀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 그녀가 그제서야 안심이 된 건지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녀도 쉬고 싶었는지 제가 있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더라고요. 정갈한 외투 안에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무서웠는지 새하얀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정신이 팔린 것도 잠시 솔직히 저도 제가 잡은 거긴 하지만 손이 괜히 기분이 나빠서 그녀한테 화장실 좀 잠깐 빌렸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조금 싫은 표정으로 경계심을 보이며 왜 그러시냐 묻길래 손 좀 씻고 싶다고 말하니 그녀도 이해를 한 듯 그러라고 하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 집 화장실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좋은 냄새가 나더군요. 간단한 빨래는 직접 하는지 빨아놓고 널어놓은 걸 보고 말았는데 그녀는 무신경한 건지 눈치도 못 챈 듯 했습니다. 아무튼 손 씻고 나오니
그녀가 뭐 고마운데 드릴 건 없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냐 물어보더군요. 그때가 밤이 늦은 터라 저도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됐다고 하고 현금으로 주실 거냐, 입금을 해주실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막상 바퀴벌레 하나 죽여주고 2만 원이나 주기 싫어진 건지 갑자기 저한테 흥정을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다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 치워주기만 한 건데 2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뭐 사실 2만 원이 아니라 5천 원만 줬어도 와서 해줬을 일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일 처리 다 끝내놓으니 돈이 좀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모르는 척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녀랑 그걸 가지고 싸우기도 좀 그랬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예쁜 여자 앞이라고 무게를 잡고 싶었어요. 괜히 푼돈 얼마에 왔다 갔다 성질 부리고 같이 싸우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냥 2만 원 포기하고 대신에 이 여자 연락처나 어떻게 받아서 한번 잘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괜찮다고 했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못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아주 팔푼이가 돼도 세계 최고의 팔푼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래된 자취 경력 생활을 바탕으로 보니 그녀가 뭔가 초짜티가 팍팍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혹시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나오길래 그냥 일단 대답해달라고 했더니 맞답니다. 이제 이사 온 지 3주 되었다고 하더군요. 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깔끔한 걸로 봐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더군요. 사회초년생인 그녀가 부모 곁을 떠나 처음으로 구한 보금자리. 부담스럽지 않게 서울에 있는 반지하로 잡았지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녀한테 그러면 오늘은 그냥 돈 안 받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3번 정도는 그냥 해줄 테니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물어봤지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받고 가는 대신 앞으로 3번은 더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묻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설명해줬죠. 자취하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앞으로 저런 바퀴벌레 같은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심심찮게 마주칠 거라고. 아마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한 번도 발견 못한 걸 테고 한 마리 나오기 시작했으니 자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돈 깎으려는 자기한테 괜히 겁주는 걸로 들렸나 봅니다.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돈을 깎으려고 했기로소니 그걸 가지고 재수없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여태껏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조언해 준 거고 이렇게 하면 그녀 연락처도 받아내고 몇 번 더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냥 그래서 돈도 안 줘도 된다 말하고 제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처리해준 건데 그거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나오니 조금 씁쓸하더군요. 예쁜 게 얼굴값을 한다더니 물론 저도 푼돈 벌러 나간 거긴 하지만 애교 부리면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녀한테 다시 연락을 받게 된 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참 늦은 시간에 자고 있는데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냐고 누구냐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데 훌쩍훌쩍거리면서 그녀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데 또 예쁜 아가씨 코맹맹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금방 간다고 하고 자느라 뻗친 머리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그녀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새벽바람에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와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땀을 흘리기엔 조금 쌀쌀한 새벽 공기임에도 그녀는 벌레가 있는 집구석에는 못 들어가겠다는지 분홍색 잠옷을 입고 팔짱을 안으로 끼고 오돌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지운 모습도 굉장히 귀염상이더라고요. 머리는 넓은 밴드 같은 걸로 올려묶고 있었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잠옷 차림인데 잠옷 말고는 따로 입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눈길이 슬쩍슬쩍 갔습니다. 안으로 팔짱을 끼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괜시리 신경이 쓰였어요. 허겁지겁 무슨 일로 또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 아까 무례해서 미안하다고 곧바로 사과부터 하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길로 곧바로 뛰쳐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전에 씻은 건지 방 안은 비누 냄새로 가득하더라고요. 더러운 바퀴벌레를 잡으러 왔는데 그 집안의 향기는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지요. 방 안을 둘러봐도 후레쉬를 켜서 구석구석 살펴봐도 그녀가 봤다는 벌레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떨고 있을 그녀한테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면서도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저보고 천장에서 침대로 떨어졌으니 이불 좀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길래 샅샅이 뒤져봐줬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요. 제가 실제로 보았냐 물으니 그녀가 저한테 원망하는 듯한 말투로 저 때문에 이게 다 뭐냐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집에서 어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 저도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그녀랑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고작 2만 원 받자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또 제 탓이라고 저를 원망하더니 가긴 어딜 가냐면서 잡을 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 상황처럼 실제로 있는 걸 잡아놨으면 버려주겠는데 이거 이미 몸을 숨겼건지 원래 있지도 않은 건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언제까지고 여기에 죽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내 삶이 있는데 잠도 못 자고 나도 억울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래서 그녀와 티격태격 한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저보고 그럼 그녀 집에서 자고 가도 되니까 머물러 있으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녀도 흥분한 게 조금 누그러진 듯해서 그녀한테 그냥 벌레라고 벌레 잡는 스프레이 뿌리기만 해도 되고 정 뭐하면 쓰레빠로 때려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자기는 근처에도 있기 싫답니다. 애초에 집주인하고 집 계약했을 때 벌레가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구할 때도 그래서 그녀가 계약 전에 12번도 더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벌레 흔적도 없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나니까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녀한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벌레가 사람이 돌아다닐 때 죽으려고 밖으로 나오겠냐고 했습니다. 반지하면 그냥 벌레는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10년가까지 자취생활 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믿으라고 했지요. 그냥 집주인한테 말하고 방 빼라고 벌레랑 같이 못 사는 사람이면 반지하에서는 사는 거 아니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방은 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장 자기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아니면 당장 머물 곳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예산이 딱 맞는 방이라서 다른 데는 구할 엄두도 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럼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투룸이고 벌레는 따로 없다고요. 방 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집에다가 짐 빼놓고 머물다가 이사 나가면 되지 않냐고 했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잠이 들더군요. 저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잠든 거 보고 집에 갈까 하다가 괜히 갔다가 또 기척이라도 나면 잠 깨서 전화해서 저를 부를까봐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저도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들었는데 그녀가 저를 깨우더군요. 반지하지만 그래도 해는 들어와서 밖에가 아직 캄캄한 걸 보니 새벽인 걸 딱 알겠는데 그녀가 또 나를 왜 깨웠나 싶었습니다. 혹시 또 벌레라도 봤냐고 물으니 아무리 그래도 도와준 은인을 바닥에서 재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보고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하더군요. 징검다리 효과라고 하나요? 징검다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녀한테는 벌레가 나오는 집이 징검다리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게 인간이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떨림이 두려움인지 저에게 호감이 생긴 건지 헷갈렸나 봅니다. 그렇게 기가 세고 소리 빽빽 지르는 얼굴과 파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한 이불을 덮으니 서툴어서 저에게 모든 걸 맡기더군요. 다음 날 퇴근 후 제가 짐 빼는 거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저는 그녀 집에서 곧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게 벌써 올 초의 일인데 지금은 사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집에 짐을 하나둘 풀기 시작하더니 그냥 아예 제 집에다가 살림을 차려버렸네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거의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센 척은 다 하더니 막상 같이 살게 되니 퇴근하고 와서 밥도 차려놓고 천상 여자가 따로 없네요. 세상에 바퀴벌레는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해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연을 이어주다니 그 바퀴한테는 제가 고마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